이건 짐도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전화를 많이 받아요. 전화를 많이 받으면 할 일 없으니까 친절하게 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동시침법 강의를 10번 이상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요. 5번 이상 들었다는 사람을 여러 번 봤어요. 저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동시침법은 저는 너무너무 재밌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지만 여러분들의 침법이 나름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를 삐짓고 동시침법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 거의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뜻밖의 여러분들이 동시침을 5번, 10번씩 듣고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써보니까 너무 쉽게 잘 나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하나를 가르쳐 드리면 열을 알아듣는 그 형님이 한 분이 있는데 조케를 한번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뇌동맥류라 그랬대요. 동맥류라는 건 동맥이 꽈리처럼 부푼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귀에서 엄청 소리가 많이 나는 여자분을 치료했는데 조케를 침을 놨는데요. 귀에서 소리 나는 게 없어지고 병원에 갔더니 꽈리가 없어졌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주사를 잘못 맞았거나 침을 잘못 놨을 때 혈관이 터지거나 혈관이 부풀어 오르면 그걸 회복하는 침이 조케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써가지고 재미를 보는 분이 있더라니까요. 또 제 집사람이 어느 날 감기에 걸렸는데 이비인후과를 다녀오더니 이게 점점 심해지더니 이 폐렴 쪽으로 갔어요. 그러고 숨을 못 쉬고 눕지를 못하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서 그 산소 호흡기도 되고 그랬는데 뭐 병원에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집에 왔어요. 그런데 눕질 못하는 거예요. 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가슴이 콱 막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딱 맥을 보니까요, 오른쪽 수태형 폐 촌구맥이 엄청 커요. 그래서 제가 이영산 원장님 그 강의 생각이 얼른 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열결사, 상향보, 소상보, 이영산 원장님이 하란 대로 인형 촌구를 비교해서 촌구가 워낙 크더라고요. 그래서 2배인지 3배인지는 안 따지고 이건 호흡기 질환이니까 무조건 폐경을 선택해서 딱 3개를 꽂았어요. 정말 편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얼마를 지났는데 등 견갑간부 등 척추가 불편하고 아프고 가슴 식도 지나가는 부분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 느낌이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침의 특징이 대응침이잖아요. 대응. 그래서 얼굴을 정면으로 보면, 정상으로 놓고 보면 인중이 척추에 해당이 돼요. 허리. 그래서 급성으로 요통이 생기면 인중 하나만 상사지 않고 돌려보세요. 그런데 얼굴을 거꾸로 해놓고 보면
저 또 이쪽으로 가면 또 시간 넘어가는데 얼굴을 거꾸로 해놓고 보면 인중이 식도에 해당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상 대응이 있고 거꾸로 놓고 보는 도상 대응이 있어요. 그래서 입술이 정상으로 보면 신에 해당되지만 콩팥 신, 거꾸로 놓고 보면 입술이 마음 심자 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 특징이 입술이 새파래요. 검고. 그래서 입술이 색깔이 검고 푸르죽죽하면 이 사람은 심장병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얼굴을 거꾸로 해놓고 보면 입이 심장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르게 해놓고 보면 입이 콩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금수통이 콩팥을 치료하잖아요. 그리고 눈도 콩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자고 나면 눈두덩이가 엄청 부어요. 그러면 왜 눈두덩이가 붓느냐? 거꾸로 놓고 보면 콩팥과 대응된 곳이 눈 주변이에요. 눈이에요. 그리고 정상 얼굴로 보면 눈과 눈 사이가 심장이잖아요. 그런데 집사람이 감기를 앓고 나더니 제가 감기약을 병원약을 먹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지금 이 약이 어디에 영향을 주는구나 금방 알겠더라고요. 처음엔 식도가 불편하더니 식도 점막이, 또 약을 여러 날 먹으니까 분문부 점막이 좀 느낌이 오더니, 그 다음에 척추, 견갑함부 척추 부분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약이 지금 어디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뚜렷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감기약을 먹고 난 뒤에 나머지 증상 중에 하나가 식도 부분이 불편하고 등뼈 부분이 좀 느낌이 안 사라진대요. 우리가 침쟁이하고 같이 사람 늘 침을 맞으니까 침을 무서워하잖아요. 달랬죠. 하나면 되겠냐고. 그래서 하나면 된다고. 그래서 논 곳이 인중이에요. 수구. 수구란 자리에 침 딱 하나만 넣고 한 30-40분 있다 빼줬는데요. 가슴도 편해지고 등도 편해졌대요. 정말 모르면 대응만 열심히 연구해서요. 써보세요. 제가 서울 밀양을 다녀서 그런지 아니면 안 하던 다리를 들었다 놓았다는 운동을 해서 그런지 미골통이 생겼어요. 미골통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실험해볼 계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미골통에 잘 듣는 혈, 김강호 씨 책에 나와요. 일침요법에 정근 정종 또는 골륜사 또는 해표혈 또는 화전 화지, 또 하나 있어요. 신문, 마음심자 신문. 그리고 또 하나 혈이 폐심혈이에요. 폐심혈은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마디, 손가락 등 쪽이에요. 그런데 제가 폐심에 2개 꽂고 앉아있으니까 미골통이 많이 줄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근 정종은 못 해봤고, 골륜은 방광에 화가 있을 때 쓴다 그래서 안 써봤고, 화전혈도 안 쓰고, 그 해표혈하고 신문혈을 써봤어요. 근데 안 듣는 건 아니었지만 뭐 만족스럽지 않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머리를 썼어요. 미골하고 대응이 어딜까? 역시 생각나는 게 인중이더라고요. 미골이 아프면요, 수구, 태단, 은교라고 하는 동맥경의 마지막 혈 은교를 이렇게 입술을 들어보면 꽈리가 생긴대요. 치질이 있든지 미골이 아프면. 그러면 그 꽈리를 터뜨려주면 통증이 금방 가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글을 써볼 일이 없어서 안 썼는데 제 미골통을 인중에서 고쳐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수구보다는 좀 아래쪽에, 수구는 인중을 거의 중앙이잖아요. 근데 좀 아래쪽에 딱 절피 정도만 했어요.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한번 써보세요. 잘 듣는다 그래요. 어떤 분은, 제가 동시침에 빠지게 된 계기가 3개월 동안 다른 침 일절 안 쓰고 동시침만 썼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미랄 선교단이라고 봉사활동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침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체로 다 앉아서 침 넣어요. 앉아서 침 넣는데 80 넘은 할머니도 좌골중인데 아프다 그래서 연골, 대백, 좌골점 이 3개만 넣고 돌아다니다 오세요. 근데 안 아프다는 거예요. 20년 넘게 하루에 개보린 5개씩 먹는다는, 머리 뚜껑 부분이 아프다는 목사님, 두통으로 개보리는 어떤 진통제도 안 듣고 개보리만 듣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5개씩. 아, 무슨 목사님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눕혀놓고 침 넣고 뭐 한번 뭐 써볼 만한 자리도 있었겠지만 그냥 연골 대백만 도와줬어요. 저녁 먹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 먹고 침 찔러 놓고 예배 끝나고 빼주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못했잖아요. 그런데 5, 6번 치료했는데 두통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개보리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6개월 뒤에 또 물어봤어요. 여전히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요, 동시침은 그 처방 하나하나가 비방이라고 믿는 거예요. 막 2개, 3개, 4개, 많아야 6개 그 아래서 써야지, 이 처방 저 처방 짬뽕으로 쓰면 뭐 때문에 나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가장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혀를 골라서 쓰고 결과를 지켜보는데, 제가 왜 30분 이상 유침을 강조하느냐면요, 제가 효과를 본 사람들은, 처음 3개월 동안에 본 사람들은 예배 시작 전에 침을 놓고 예배 끝나고 침을 뺀 사람들이에요. 저는 테니스 엘보 제대로 고쳐본 적이 없어요. 안 들어요. 처음 침 넣을 때 초반기에 잘 고쳤어요. 왜냐면요, 곡지 거기 요골 상과를요, 침을 9개 정도 가지고 막 상하 좌우에서 집중 공격하니까 그게 낫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내 나름대로 하니까 안 나서요. 그런데 미국에서 테니스 엘보를 쉽게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냐, 예배 전에 의자에 앉아있어도 괜찮은 자리니까 곡지 수삼리, 그 다음에 아픈 쪽 연골, 이게 1시간 뒤에 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만나서는 측삼리, 측하삼리, 그 다음에 연골, 이런 식으로 침 3개씩 밖에 안 나왔는데 자기는 허리도 엄청 아팠대요. 근데 테니스 엘보도 없어지고, 왜 생겼냐면 주방에 미국에 사는 교포들이 전문직에 종사를 못하고 되게 식당 이런 데 근무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테니스 엘보, 그 다음에 모지 관절통, 그 다음에 근초염 이런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나서버렸어요. 또 한 사람은요, 엄지손가락을 굽혔다 폈다를 잘 못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얼마나 거기다 침을 집중 공격해서 힘들게 했을 건데, 그러냐고. 양쪽 5, 1에다 하나씩 밖에 안 나왔어요. 양요시 말대로.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설마 이게 낫겠나 싶고 안 쓰면 절대 못 고치고요, 믿음을 가지고 쓰면 그냥 우습게나 정말 치료를 받기가 미안해요. 저는 자골신경통도 여러 사람 치료해 봤는데요, 뭐 안 난다 그러는데도
연골 대백 여러분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사이 앵문하고 중저 사이 손으로 만져보세요. 앵문하고 중백 사이 그러면 주먹과 주먹 사이잖아요. 그게 좌골 신경점이에요. 거기에 2, 3분만 놓아주고 물론 견주, 운백, 산곡에 좌골 신경점 써도 되고 연골 대백에 그거 써도 되는데 저는 연골 대백에 좌골 신경점 그럼 지금 전부 몇 개예요? 3개만 놓아가지고요. 좌골 신경 뒤에 땡긴다는 사람 여러 사람 치료했어요. 공통점은 다 유충이에요. 그 밀양 사무실에서도 어떤 도우미 분이 아프대요. 침 나달라고 그래서 언제부터 아파요? 그러니까 2달 됐대요. 2달. 2달 동안 좌골신경통이 똑같이 계속 아프다는 얘기는 치료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골 대백에 좌골신경좀 3개 놓고 10분 만에 한 번씩 오세요. 돌아다니다가. 그러면 10분 만에 한 번씩 오면 연골 대백 이렇게 좀 염전 좀 해줬어요. 그 사람은 2번 맞고 안 와요.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좌골신경통 고치려면요 옷 벗겨야지, 허리 침 넣어야지, 다리 침 넣어야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한 번은 조폭이 제가 볼 때는 완전 그 사람 조폭이에요. 미국에서 20대 30좀 넘는 조폭인데 허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급성요통으로 겁나더라고요. 침 넣기도 겁나더라고요. 조폭같이 생겨서. 미국은 잘못하면 쓰잖아요. 이렇게 재판 고소해서 낭패를 많이 보는데 겁이 나서요. 연골 대백만 넣어줬어요. 아니 이 사람이 2번 맞고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여러분에게 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요 하고 내드리는 게 동시침이잖아요. 동시침 강의는 양육월 씨도 너무 잘해놨고 김광욱 씨도 너무 잘해놨어요. 그렇지만 맹인은 맹인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방식대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정말 써보세요.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처박아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침법이에요.